보시죠. 대박이네, 대박.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안 대박.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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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안 보이길래 뒤에서 요거는 비보 표시입니다, 표시. 요건 표지고요.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안 이 사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사고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1. 택시는 건너편에 손님 태우려고 사람 있을걸요? 사람 찾아볼까? 뒤에서 이렇게 안 여기 있네. 여기 사람 여기 있네. 여기 요 사람 태우려고 요소 깜빡이도 안 켜고 깜빡이 안 켰죠?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안 예, 이렇게요. 택시 가해 차량이다. 2번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택시가 가해 차량. 투표. 이건 뭐 100% 나오겠지.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놀랄만한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우, 그거 봐, 놀라움이 있잖아, 놀라움. 와, 경이롭다. 지금 경찰 공무원이 들어오신 것 같아. 야, 놀랍게도. 한 분 왜 또 어디 나가셨네? 야, 이걸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두 분 계시네. 경찰 공무원, 교통조사관이거나 아니면은 친한 친구가 교통조사관일 거예요. 2번 선택하신 분은. 택시가 많이 잘못했습니까? 많이 잘못이에요? 100% 잘못이에요. 자, 두 분 계십니다. 불박차 가해 차량이 두 분. 택시 가해 차량이 98%. 택시 불박차 가해 차량이 2%.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요. 좌회전하려면 여기서 했었어야죠. 좌회전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택시가 사람이 여기 있죠?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안 요 사람을 발견하고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안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보이길래 뒤에서 자, 이 정도 갔으면 이 차는 나간다고 보는 거죠. 요걸 쭉 연결하니까 차선을 쭉 연결하니까 바퀴가 좀 걸려 있어요.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 안 나갔네. 여기 쭉 연결해 보세요. 걸렸잖아요. 나갔다 들어왔으면은 택시 가해 차량인데요. 요거 이렇게. 무슨 관계? 앞뒤 관계. 그래서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래요. 자, 경찰은 택시가 완전히 2차로 쪽으로 나가지 않았기에 앞뒤 관계로 봐서 안전거리 확보 못하고 전방 주시 철저히 못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 이에 대한 생각은 1. 경찰의 판단이 훌륭하다. 2. 웃긴다. 자, 투표 시작. 경찰의 판단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그거 봐, 내가 두 분 계시다니까. 경찰관하고 경찰 친구하고 딱 있잖아. 너 이 두 표 나오잖아. 저는 택시에 100%로 볼 건가 아니면 불박차에도 한 10 내지 20 있다고 볼 건가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훌륭하다 네 분이에요. 웃긴다 96%. 제가 그래서 그 경찰관이 잘못 판단했으니까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라 그랬어요. 이의 신청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러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경찰관 얘기하죠? 제가 한동안 교통조사관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경찰관은 앞뒤 관계로 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러나요? 예. 완전히 벗어났다가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가 길 건너편서 손 흔드는 손님 보고 갑자기 좌회전 급 유턴에 가까운데 이거 불박차한테 한 10 내지 20 정도? 본다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라 했는데 이의 신청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변호사님 이의 신청했어요. 결과가 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차로란 한 줄로 정해진 부분을 말한다. 한 줄. 그래서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가 될 경우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판례도 대부분 판례죠. 89도 777, 2001도 500에서 후행 차량은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예측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다. 대법원의 판례야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 보니까 진로 변경을 시도한 택시가 명확하게 앞에 가고 있었다. 그 택시가 앞에 있다. 그래서 앞뒤 차량 관계로 일정 거리를 주행하다가 택시가 진로차에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바퀴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퀴 하나. 앞뒤 관계 계속 유지돼야 된다. 택시가 차선을 완전히 벗어났다가 들어온 사고라 그러면은 그럴 땐 좌우 관계다. 근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볼 때 바퀴가 걸려 있으니까 불박차가 전방주의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현저한 것이 또 판단된다. 이게 지방경찰청의 답변입니다. 지방경찰청 똑같아요. 경찰관도 그렇고 지방경찰청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웃긴다고 하셨는데 더 웃겼어요. 판례에서 후행 차량은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하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누가 몰라? 이 사고의 경우 영상을 판독해보니 진로 변경 시도한 택시가 명확하게 앞선 차량이다. 그래서 앞뒤 관계다. 그런데 택시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바퀴가 하나 걸려있다. 그래서 앞뒤 관계다. 그러나 만일 택시가 벗어났다 돌아왔다 그러면 택시가 그럴 땐 좌우 관계다. 종합적으로 불박차가 전방 차량에 대한 주의무 태만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현저한 과실이 있다. 지방경찰청에 이와 같은 판단한 지방경찰청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1.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경찰의 판단이 맞다. 2. 경찰서 판단보다 지방경찰청 판단이 더 웃긴다. 투표 시작.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데 과연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을까요? 아까 그 경찰관 친구분들 어디 가셨나 보다. 근데 이게 지방경찰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 지침에 그렇게 나와요. 지침에. 경찰청에서 전 경찰서에 내려보낸 지침에 89도 777, 2001도 5005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경찰들 친구 왔네. 네, 딱 한 분 계시네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경찰의 판단이 옳다. 1%. 더 웃긴다. 99%. 지방경찰청에다가 이의 신청하면 그건 제대로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솔직히 저도 더 웃겨요. 왜 웃길까요? 자, 여기서 경찰이 얘기하는 이거는
경찰청 지침에 나와요. 89도 777 2001도 5005 판결을 그 경찰관은 과연 읽어봤을까? 그 판결을 읽어봤을까? 1. 당연히 읽어봤겠지. 잘 하고 있겠지. 안 읽어봤을 것 같다. 자, 투표 시작. 보험사 직원도요, 판례가 있어요. 그래, 판례. 그 판례 보여주세요. 뭐 없대요. 모른대요. 맨날 판례 의하면. 경찰관이 지금 판례 얘기했잖아요. 두 개. 89도 777, 37, 2001도 5005. 이 판례에서도 뒷차는 항상 앞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다. 아유, 또 친구 또 왔네. 그 경찰관이 읽어보도 그랬다면 그 경찰관 진짜 나쁜 경찰관이야. 읽어보고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찰관은 안 읽어봤어요. 안 쳐져봤어요. 그냥 지침에 나오니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읽어봤고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1%.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경찰관한테 89도 777이 무슨 얘기예요? 2001도 5005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 읽어봤을 것도 99%. 안 읽어봤다에 이거 겁시다. 이거 손모가지. 읽어보고도 그렇다 그러면 그 경찰관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 판례를 보러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이버님 89도 77 찾아주세요. 대법원 판례 검색. 89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에요. 777. 아까 찾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그 자리에서 정지하거나 전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멈추시도록 그러한 속도로 그렇게 비가 오고 있으면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더 확보해 뒀어야 된다. 그런데도 시속 80km로 주행하면서 앞차의 거리를 70m밖에 유지하지 아니하여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걸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다. 그래, 기록을 보니까 수긍할 수 있다. 앞에 가는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갔다. 건너편으로. 비정선으로 가면 내가 브레이크 잡아야지 왜 그냥 갔느냐.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끄러졌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차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서 중앙불이 없었나 봐요. 반대 차선으로 진입했다면 그러면 길도 미끄럽고 또 다른 차랑 또 부딪혀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다시 미끄러져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뒤에 가다 그런 이상한 걸 봤으면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유죄다, 유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미리 앞에서 비틀비틀할 때 미리 조심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유죄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속도로에서요 70m 앞에 어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그럼 미리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넘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이게 아마 넘어갔다 다른 차랑 버스랑 부딪혔을 거예요. 버스랑 부딪혀갖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 튕겨오는 거 그걸 부딪혀서 죽게 한 거예요. 과실비를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차 잘못 한 20, 30 되겠죠. 근데 대법원이 이거 왜 대법원까지 갔겠어요? 나 잘못 없어. 나 억울해. 중앙선 넘어갔다 버스에 붙이고 튀겨오는 거 그거랑 나랑 붙였는데 나 뭐 어쩌라고. 그러나 너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조금은 잘못이 있어서 유죄다. 이거하고 아까하고 그게 무슨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거는 과실이 인정되면 10%에서 20%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결,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네가 가해 차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가해 차량이 아니라 너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요. 사망사고일 때 너도 조금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무죄죠. 근데 너도 조금은 잘못 있어. 너도 한 10% 잘못 있어. 너도 한 20% 잘못 있어. 또는 많으면 30% 잘못 있어. 그게 대법원 판결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저 왜 실형하셨어요? 저 집행유예 해주세요. 그건 대법원에 못 가요.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저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좀 더 유무죄 판단이에요. 너도 조금은 잘못 있어. 조금은 잘못하니까 기억나는 거 있나? 민식이법. 너도 조금은 잘못 있잖아. 애가 푹 튀어들었다. 너 10% 잘못 있잖아. 그게 유죄야. 대법원 판결 나온 게 전부 다 이거예요. 그래. 앞에서 지 혼자 미끄러져갖고 갔다가 버스랑 붙잡고 다시 튕겨 들어온 거. 앞차가 훨씬 잘못했죠. 앞차가 80% 이상이죠. 최소한 70에서 90%죠. 근데 너도 10% 잘못 있잖아. 너도 잘못은 있다. 조금 있다. 아니, 조금 있는데 왜 경찰은 이걸 갖다가 이 판례를 뒤밀어갖고 전부 다 전국 경찰이 바퀴 하나 걸렸네. 그러니까 앞뒤 관계. 뒷차 가해 차량이야. 아니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짜 웃겨. 자, 또 그 다음 거 2001 2001년 도5005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게 경찰청 지침에 딱 요 판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앞바퀴가 일부 걸려있을 때는 앞뒤 관계로 본다. 뒷차에 안전거리 위반으로 뒷차를 가해 촬영을 해라! 라고 경찰청 지침에 나와요. 근데 이 판결은 뭐냐면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해서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떤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해서라도 나도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 외에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누가 몰라 이거 다 알지. 앞차를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앞차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앞차가 사고 내고 팍 하는데 그때 내가 넘어가서 못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차랑 거리를 유지해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고 당시는 새벽 1시 10분경이다. 야간이다. 비까지 내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길이 젖어 있었다. 이 사고 지점은 비탈길 고갯마를 지나서 내리막이 시작하고 얼마 안 되는 곳이다. 피고인은 앞차 왕복 4차로네요. 편도 2차로니까. 편도 2차로 2차로를 시속 60으로 가면서 앞차와의 30m 간격 유지하고 가다가 선행차에 의해서 역과된 채 앞에 가던 차에 의해서 앞에 가던 차가 밟았어요. 앞차랑 나랑 30m 간격을 두는데 앞차가 사람을 밟았어요. 그래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또 한 번 들이받았다. 내 앞에 가는 차가 사람을 밟았는데 그래서 누워있는 걸 내가 또 밟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해야 될 주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그 사고 지점은 비탈길에 고갯마를 막 지난 지점으로 그리고 그런데 잘 안 보이니까 더 천천히 가야 되죠. 커브길, 고갯마루 이런 데는 또 비탈길 이런 데 천천히 가도록 돼 있잖아요. 평소 더 천천히 갔어야 된다. 그리고 전방 시계 확보를 위해서 선행 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 유지해야 된다. 앞에 바짝 가면 그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좀 그 앞차랑 안전거리 두고 갔더라면 그랬더라면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당한 거리에서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2차로에 누워있는 사람은 1차로 피해간다도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못해갖고 역과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누워있는 사람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뒤차 관계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또 사고가 어떠냐면 다른 차가 먼저 사고를 냈어요. 사고 낸 걸 앞차가 밟았고 나도 그 다음에 차가 또 밟은 거예요. 그 앞에 거 한번 보시죠. 경찰이 웃기지, 그지? 경찰이 웃기는 거야. 자, 보세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고 전까지는 왼쪽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 그런데 다른 것은 손상이 없었다. 도로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 후 이미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길에 누워 있었어요. 새벽 1시 10분에 비 오는 날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에 1심 공동 피고인 누구예요? 앞차랑 피고인 차량이 연속해서 역과했다. 그래서 10m 끌고 갔다가 처음에는 피만 흘리고 있었어. 왼쪽 얼굴에. 왜 그런지 모르죠. 다른 차에 사고 났는지 아니면 술 먹고 뭐 넘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워있는 사람을 앞차가 밟고 가고 뒤에 오던 차 또 밟고 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온몸이 꼬이고 두개골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등 전반적인 광범위한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사망 원인은 두개골 손상, 그리고 심장 파열, 아이고 끔찍해라. 하여튼 네. 그래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 각 부위, 다발성 골절 및 심장 파열 등의 손상 부위가 생전에 하여튼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얼굴만 다쳐서 좀 피만 흘리고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차 2번 역과해서 그래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사고 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1심 공동 피고인에 이어서 앞차에 이어서 뒷차가 다시 역과함으로써 그래서 심장 등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두부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피해자의 그 손상 부위마다 생활 반응이 나타난 이상, 즉 살아있었다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역과에 의해서 비로소 사망한 것이다. 10m 끌고 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잘못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꼼꼼한 밤에 새벽 1시 10분에 오르막을 딱 해서 딱 내려가고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누가? 누워있던 사람 잘못 80% 이상이죠. 얼마 전에 언덕백이 딱 올라갔다 딱 내려도 거기 누워 있어갖고 무죄 난 것도 있어요. 무죄 선고. 이것은 앞차가 누워있는 사람 깔고 갔어요. 역과했어요. 근데 안전거리 더 여유 있게 했으면은 피해갈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왜 바짝 따라가고 못 피했느냐. 그래서 너도 잘못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어봤자 10%. 만에 20%. 꼼꼼한 밤에 왕복 4차로 도로에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에 거기 고개마루 딱 지나서 비탈 내리막에 딱 되는데 거기에 좀 가다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었으면 그거 어떻게 피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찰청 지침에 나오는 유명한 대법원 판결 899도 777 2001도 5005 이 두 판결이 앞뒤 관계라는 거예요. 앞차가 어떤 경우에도 앞차에 대해서는 안전거리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바퀴가 남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앞뒤 관계로 봐서 뒤차가 하차량이다라고 하는 그 경찰청 지침에 대해서 이 두 판결이 경찰청 지침과 지침에 적용시켰다는 것을 이 두 판결을 경찰청 지침 앞뒤 관계, 즉 바퀴 한쪽이라도 바퀴 하나라도 아직 내 앞에 같은 차로에 있으면 앞뒤 관계로 봐서 무조건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추정하는 이 두 판결을 경찰청 지침에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적당하다. 적절한 원용이다. 원용은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네, 적절한 원용이다. 2. 솔직히 무식하다고 생각한다. 괜찮아요. 경찰청 잘못해서 혼나야 돼요. 어떻습니까? 적절한 경찰청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민국 경찰청 투표 시작. 난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 판결을 읽거나 받겠어요, 경찰들이? 안 읽어봐요. 읽어보고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경찰관 안 계신가 보다. 퇴근하셨나 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심한가요? 이렇게 설명해도 경찰은 요지부동이에요. 자기 부담금 보험사가 안 내놓는 거 똑같아요. 아니 다 빠져나가고 아까 줄 거봤잖아요. 10cm. 금 긋기도 힘들겠어요. 경찰청이 89도 777, 2001도 5005 저걸 이 두 판결에 의해서 뒷차는 무조건 내가 앞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아니 앞차가 훨씬 더 잘못되고 뒷차가 조금 잘못됐다는 건데 그걸 끌어다 놓고 그 뒷차가 가해 차례가 그러니 이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침 누가 만들었어? 좀 어느 직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경찰청이 잘해야 돼요. 일선서에서는요 경찰청 내려온 지침이 그게 최고예요. 보험사 직원들은 파란 책이 제일 중요하듯이 경찰청은 경찰청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계 먹는데요. 근데 그 책이 틀리게 돼 있으니 그 틀린 책대로 하라고. 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이 사고를 안 보이길래 뒤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요. 쭉 하니까 바퀴 걸렸네 바퀴. 그래서 같은 차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기서 자 요때 여기 요 선하고 차선하고 여기 걸렸네 여기 그래서 앞뒤 관계래요. 그래서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언제든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그래서 89도 777, 2001도 5005 그 판결을 들이대면서 그 판결 읽어본 경찰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읽어보고도 그 판결을 이 두 판결이요. 89도 777, 2001도 5005 이 두 판결을 읽어보고도 앞뒤 관계에서 무조건 뒷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경찰관은 1. 경찰청 지침에 충실하기에 칭찬해야 된다. 2. 알고도 엉뚱하게 적용하는 것은 더 나쁘다. 자, 투표 시작. 그 판결을 보면은 그 판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저 판결을 읽어보고도 무조건 뒷차 가해 차량 그러면 그 판결을 읽어봤다면 그렇게 결정 못하죠.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경찰청 지침에 잘못된 게 제법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은 잘못이 있어. 그래서 유죄야. 대법원 판결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됐으면 검사가 항소하죠. 또 2심에서 또 무죄가 됐으면 검사가 상고하죠. 또 난 잘못 없는 것 같은 날 갖다 유죄 판결했어요? 그럼 내가 항소하죠. 근데 그래도 또 그랬으면 내가 상고하죠. 상고심 가는 거는 유무죄 판단이에요. 잘못이 조금 있냐 없냐.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너도 잘못했잖아. 어차피 너는 완벽한 흰색은 아니야. 또 조금은 잘못 있어. 너 멍볼 하나 튀었어. 그럼 너 완벽하게 완전히 흰 눈이 내려서 허연 것처럼 그래야 무죄인데 너도 거기 먹물이 좀 튀었네. 조금 있네. 그래. 약간 회색이네. 약간 옅은 회색이네. 그것도 유죄야. 완전히 순백색이어야지 무죄지. 그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조금은 잘못이 있다. 조금 잘못 있기 때문에 유죄다. 사람이 죽었다. 죽었는데 너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민사로 가면 거꾸로예요. 상대가 90, 이쪽이 10. 그 판결을 갖다 놓고 이런 대법 판결이 있으니까 네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이제 경찰청, 지방경찰청 강의 몇 번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하는 게 낫지 뭐하러 가. 네, 100%. 더 나쁘다. 그렇죠. 알고도 엉뚱하게 적용하면 더 나쁘죠. 끝으로 대법원 판결은 유무죄 판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교통사고에 대해 유죄 판결된 것은 실제로는 상대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이다. 이거 피고인 잘못은 10 내지 한 20% 정도, 많으면 30 정도다 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다. 즉 경찰청이 지침에 써있는, 씌어있는 대법원 판결은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거꾸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가릴 때.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상대가 가해 차량이고, 근데 너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알았다. 자, 1번. 알았다. 난 이젠 알았다. 2번. 아니다. 여전히 경찰청 지침이 옳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비정형 사고들에 있어서 특히 또 안전거리 미확보요. 앞차에 이의 없는 급제동하고 뒷차에 안전거리 미확보하고 앞차 잘못이 95%, 뒷차 잘못 5%. 근데 그걸 갖다 뒷차도 5% 잘못 있다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그 봐 안전거리 미확보는 잘못이래잖아. 그럼 무조건 내가 안전거리 미확보를 가해 차량으로 하는 게 바로 경찰청 지침입니다. 하여튼 앞뒤 차량, 앞뒤 관계, 그리고 앞뒤 관계와 바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앞뒤 관계, 그거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거기에 끌어다 쓴 그 대법원 판결은 엉뚱해. 완전 정반대 걸 갖다 끌어다 써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유죄 판결된 것은 실제로는 상대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예요. 예, 훨씬 더 큰 경우예요. 피고인 잘못은 10 내지 20%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검사 너도 조금 잘못 있어.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유무죄. 이제 나 뭔 말인지 알았다. 나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아니다. 나는 여전히 경찰서 지침을 신뢰한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여전히 경찰서 지침이 옳다가 한 분 계시네요. 아니 이렇게 설명 한참 해드렸는데 방금 들어오셨나 보다. 투표 실명제 할까? 농담. 경찰청 지침에 인용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은요,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중앙선침범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거 말고 사망사고 관련된 전부 다 사망사고예요. 대부분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잘못이 조금 있다. 그런 건 이제 사망사고니까 재판까지 가죠. 그런 경우는 나한테 잘못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네, 3%는 여전히 경찰청 지침이 옳다.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경찰청이 지침을 좀 고쳐야 돼요. 제가 경찰청 법률자문위원이에요. 이런 거 저한테 갖고 와서 변호사님 저희들이 이런 거 지침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 알려줄 텐데.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더라도 경찰청은 그냥 아니야 앞뒤 관계야. 무조건 앞뒤 관계야. 언제쯤 고칠 거예요?